1991년 말, 92년 초 노태우 정부 4년차, 5년차 때 남북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핵을 갖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겠다. 다양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노태우 대통령의 선언인데요. 같이 듣겠습니다.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과 북한 그리고 온 세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대한민국 땅, 남한 땅에는 어떤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한 전술 핵무기가 있었죠. 네. 네, 그것을 미국이 철수를 시키면서 네. 남북한의 동시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비핵화 선언문을 만들도록 국제사회가 요구를 했고 남북이 받아들였던 거죠. 자, 25년 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손잡고 핵 갖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땅에 있던 핵무기 다 꺼내놨는데 북한은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벌기를 한 거죠. 근데 네. 결국은 선제병법에 따라서 상대를 속이는 전략을 잘한 건데 우린 지금까지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 어리석다 그러죠? 왜 그 미생 지신이란 말도 있는데 미생처럼 사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물에 떠내려가는 게 좋은지 우리 그렇게 지금 20몇 년을 살고 있는데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던 것이 우리의 서로 간에 했던 약속인데 이제 그럼 우리 이걸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누차례 얘기했는데 저거는 뭐 수없이 얘기했는데 비핵화 선언은 파기됐다는 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 있죠. 단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핵무장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파기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시군요. 근데 저는 북한의 그 실체에 관해서 자꾸 그걸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약속을 하면 아마 지킬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이게 허황된 거라는 거죠. 북한은 그 외국에서 전 표현하기를 로그 칸츄리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그 깡패 국가라는 뜻인데요. 법이 전혀 적용 안 되는, 그러니까 신뢰라든가 약속이 적용 안 되는 국가라는 거죠. 그런 국가를 상대로 무슨 약속을 하고 비핵화 서로 약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로그 칸츄리라는 걸 전제로 모든 그 정책을 쓰고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핵으로 도발하면 가장 즉각 대응한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인데요.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2년에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은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미 파기한 거다. 우리가 전술핵 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올해요. 원유철 당시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핵우산 얘기 나오니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얘기는 어떻게 핵우산을 매번 빌려 쓰냐.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이참에 우비를 한시적이나마 맞춰 입자. 그래서 핵비 맞지 말자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빌려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우산이 정말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을 당했을 때 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핵을 가졌어? 그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대단히 상식적인 주장들이 이제 동의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북한에 핵이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쏘면 이게 우산이 돼주나요? 우리가 죽고 나중에 쏘면 얘네가 죽겠지만 우리가 먼저 죽으면 못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의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 만들어 우산 들었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차라리 사드나 SM3 배치가 맞겠고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게리 세이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그 주장이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그 전문가는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북한이 핵을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한 것을 온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국이 스스로의 핵을 가질게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워싱턴에서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정몽준 대표가 전술핵 배치, 재배치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 겁니까? 미국 건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하자고 그래서 미국이 동의 안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차라리 원대표처럼 만드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게리 쉐이머 WMD 조정관은 재배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미국이 유럽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온 게 세계적인 비핵화고 그다음에 그 핵 안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핵 테러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했는데 그 정책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반도의 핵 재배치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일단 미국이 이렇게 뭐 말만 한 거죠. 실제로 가기 위해서 뭐 수많은 계단이 필요한 건데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드 배치 갖고도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을 한시적이나마 뭐 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반도에 둔 것 갖고 뭐 알레르기 이상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지금처럼 남남 갈등, 또 의원들은 중국으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중국의 반발이 있겠죠. 중국의 그 한반도에 대한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남한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만 그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묶어서 계속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그 원칙을 깨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오늘 외교통상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했거든요. 뭐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박지원 위원장, 또 이정현 대표 등 다 모여서 아예 정당의 최정상급에서 아주 강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거 좀 필요할까요? 영수회담 같은 거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치의 시즌이 아니거든요. 자꾸 대한민국 정치에서 문제는 국회가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명색의 대통령제 국가인데 내각 국무회의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무슨 국무회의를 하는 것도 웃기는 건데 지금 정치가 너무 힘이 센데 그 4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같이 모여갖고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그 말씀은 이제 대통령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에 추진하시라 그 얘기죠? 그거는 3당 대표가 모여서 대통령한테 통수대권을 제대로 행사합시오 하고 탄원을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힘을 모아주시려면. 자, 그러면요. 국방 예산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김종인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요. 일단은 킬체인 등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장비 확충에 상당히 무게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국방 예산, 이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북한이 하게 되면은 옛날 천안함 때도 돈, 이번에도 돈 항상 봅니다. 그래서 돈은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는 한 100배 이상, 50배 이상 많이 쓰는데 매번 휘둘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로 제시했던 게 그때 왜 4.25 문화공주나 인민군 수뇌부 다 모였을 때 미사일 한 방 쏘면은 핵실험한 북한 지도부 끝냅니다라는 건데 이런 발상을 해서 이런 의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없으면은요 아무리 무기 사도 사용 못 합니다. 북한이 쏠 때 막는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기는 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볼지는 모르니까 그 피해 본 다음에 하는 건데 이런 발상 가지고 하니까 계속 휘둘리고 돈만 쓰는 겁니다. 이건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국방부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국방비 늘려라. 그래서 방위력을 증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국방비를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국방비를 지금 막대한 국방비에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군이 어떻습니까? 6회 공군 중에 육군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고요. 보병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전, 현대전에서는 보병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차라든지 병영 현대화 이런 데 들어가는 지금 육군 중심의 군체제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요걸 좀 줄이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그쪽으로 돈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군사를 빼고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국방비 전체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이제 말만 하는 것, 그것을 활용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언만으로도 힘을 가질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3번째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핵 역량, 이정훈 편집위원이 늘 강조했던 거잖아요. 왜 미국 거 갖다 놓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셨는데 스스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 이거 선언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자, 그게 아까 제가 포텐셜은
게 맞는다고 보는데 핵무기를 만들면은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게 어려운데요.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장인순 원자력 연구원 소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좀 더 낮은 계급에 있을 때 실무자들과 더불어 우라늄 농축을 시도했습니다. 네. 0.2g을 가지고 20% 농축을 했는데 네. 그것을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컴패스 자백을 합니다. 네. 자백을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원자력 연구소는 IAEA에 계속 부실사찰을 당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 기관의 핵심인데 저기서 무슨 연구를 한다? 의심받을 거고요. 우리가 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꿔서 20% 농축까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더 의심할 겁니다. 따라서 저거를 바로 연구를 한다고 해버리면은 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네. 그거는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은 네. 장 소장이 했던 것처럼 비밀리에 하십시오. 네. 그런데요, 지금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한을 위협하는 거, 그 동기는,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남한은 전쟁하기를 싫어하니까, 네. 뭐 자기들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든 남한 쪽으로 실효적인 제재가 전혀 안 따라오거든요. 네. 그냥 우리는 남한은 전쟁을 싫어한다. 북한은 뭐 전쟁을 아무래도 잃을 게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북한하고 불사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과연 네. 북한이 저렇게 불장난을 계속할 것인가.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게 근데 딜레마죠. 우리가 네. 전쟁하면 잃을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 같습니다. 이럴 게 우리가 많은지 김정은이가 많은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피해만 저쪽에서 맞는 거는 원거리에서 맞으니까 어떤 피해인지도 모르고 내가 맞는 것만 생각하니까 공포에 빠지는데 이게 죄수의 딜레마 치킨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북한이 금방 화면에서 터널에서 꺼낸 미사일을 3발 쐈습니다. 네. 상징적으로 우리가 현무3라고 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거 가지고 저 도로에 거기 차 안 다니거든요. 한번 저 터널 붕괴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현무 미사일을 네. 붕괴시킨다. 뭐 가정입니다만. 가정입니다. 우리 현무 미사일, 우리나라 현무 1, 2, 3 있는데 저거 실전에서 한 번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쏘면 제대로 나가는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실전에서 쏴보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5m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현무 3 얘기하는데 딱 쏴가지고 저거 한번 붕괴시켜 보면은요. 네.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쏘게 되면은 쟤네들이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밸런스 오브 호로 공포에 의한 균형도 한번 잡아보는 거고 이게 국제정치학으로 우리가 전쟁 못하듯이 쟤네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에스카레이트 되게 되면 국제사회가 뜯어말리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똑같은 공포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 중국이 우리를 때릴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거 영어 아시죠? agree to disagree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데 동의한다. 그겁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놓고 계속 다투지만 전쟁하는 게 agree to disagree고요. 남북한이 70년, 60년 동안 휴전을 유지한 게 싸울 것 같지만 agree to disagree가 된 겁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전쟁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다 죽기 때문에 네. 우리도 전쟁 못하듯이 이북도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때리면은 쟤네도 꼼짝 못하고 맞습니다. 바로 이게 대통령의 결심에 대한 통수대권 전쟁에 대한 의지입니다. 자, 일단 뭐 직접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지만 아마 국회 차원에서 국방장관을 상대로 여당 의원이건 야당 의원이건 질문을 하는 거죠. 저 터널을 때릴 수 있습니까? 할 때 대통령이 명령하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 전쟁 분위기 고조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일단 우리의 의지만큼은 북한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신석호 차장 얘기처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1차 때와 전혀 다른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북한 핵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